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919년 김인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도 단상에 올라보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공사진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와 계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수백만 명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집회 인원도 늘어나고 탄핵 반대하는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인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 대전을 지나서 오늘 서울에서 다시 모였는데 집회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마다 역대급 인원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광주에 갔을 때는 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 그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총동원령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탄핵 반대 쪽에서 모인 집회는 자율적으로 평화로 모였는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보다 광주에서 우리가 경찰 추산 인원 3배가 더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 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계몽령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대구 동대구 집회 이후에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무려 40여 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국선언 학교가 벌써 40개 학교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전국
교수 모임 6,300명의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함께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광주에 간 이후로 당시 광주 전라도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광주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학교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도 모두 다 시국선언 했는데 그 전남대학교 한 여학생의 졸업생이었죠. 배진이라는 그 졸업생이 토종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시국선언한 그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너무나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남 출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남대 출신 배진이 분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이 하나 되고 동서통합이 되고 우리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통합되고 화합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그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만. 네, 인사만요?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준 만큼 제 가족들은 제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못한 인사 말씀은 유튜브에 가서 전남대 시국선언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여기에 주인공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 국민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향후 배진이 이분은 전라도 지역을 대학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 탄핵 반대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진희 오늘 앞에 3시간이나 기다리셨고 요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다 같이 행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는 많이 준비해 왔지만 안 보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는 것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 내기 위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전환기류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고 돈 잘 벌다가 민주당한테 2번이나 고발당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당하면
돈도 없고 힘없는 애들 어떡하나, 그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목소리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이미 자신이 집권하고 대통령 되는데 9분능선을 넘었다, 즉 이미 90%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185석 입법부만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공수처를 장악했고 선관위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를 다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칙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선관위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유튜브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법으로서 강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을 볼 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중국처럼 시진핑 통치하에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다 불 지르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에 전부 모든 불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국에 계시는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계시는 스님들,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이 집권하면 제2의 중국처럼 제2의 홍콩처럼 우리는 모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싸우자는 것은 보수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 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면 독재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될 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바로 친중화되어서 공산화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초안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군사력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 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상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콩입니다. 영국 치하에 있던 홍콩이 중국 치하로 들어가면서 불과 몇 년 만에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콩 가보십시오. 화려한 그 무역도시, 바로 그런 네온사인도 없고 이미 홍콩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중국 친화적인 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홍콩 사람들은 뒤늦게야 깨닫고 노란 우산 들고 2014년도에 수십만 명이 홍콩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서 얼마나 친중국적인 인물이 많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은밀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미 동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중국 앞에 가서 쇠쇠 늘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열 2위라면서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든 국민들은 걱정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한다고 지하자원 없이 오직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삼성전자 바로 첨단 반도체 기술 작년에 중국으로 빼돌리다가 들켰고, 지난 10년간 무려 25조 원에 걸친 100건 가까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분 여의도 아닙니까? 여기가 이 속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엄청난 건물들과 빌딩, 부동산이 중국인 소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60만 명 이상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고 부동산 사들이고 그리고 기술 빼간다면 결국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지난해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 항공모함에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항공모함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해보니까 중국 핵심 당원이었습니다. 포렌식 수사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평택 미군 기지를 촬영하고 국정원 사진 찍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 빼가는데 현재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자, 반도체 기술 빼돌리는 놈을 처벌하자 했는데 그 간첩법 개정을 어느 당이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답변하라! 왜 우리나라 기술 빼가고 군사기밀 빼가는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는데 왜 반대했는지 답변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팔아먹는 것을 묵인하고 우리나라 군사력 빼가는 것을 묵인하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 보시면, 전환길 뉴스 뜨면 밑에 댓글에 욕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은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마오당, 바로 우마오당은 중국 댓글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여론을 중국식으로 친중화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분열을 일으켜서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 갈등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엄청난 댓글 부대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